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모든 모임 금지 조치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번 조치를 취소하라는 청원 동의가 5일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조홍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대책으로 교회에 대한 제재를 감행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마다 반발 성명을 내는 상황. 한국교회가 사회와 발맞춰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규제 대상에 교회만을 특정해 공예배 외 모든 소모임과 성가대 연습, 단체 식사 금지 등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과 사우나 등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전국 동종업체의 문을 닫은 적이 없었던 정부. 현재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교회 소모임만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2일 주당 10회 운항 중이었던 중국 항공 노선을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감염병 해외 유입 대처에 관한 안일한 모습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마저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감염 사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8일 통계조사에서는 교회와 연관된 환자가 550명, 전체 확진자 13,244명 중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약 39.4%, 물류센터와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등에서 확진된 7%, 그리고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확진 6.4%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김봉준 공동대표는 전국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 코로나19 감염률은 겨우 0.0051%라고 덧붙이면서 정 총리의 발언은 거짓된 자료고 교회를 향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만약 밑에 공무원들이 했다면 거짓된 자료입니다.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공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 뉴스를 발표하면 국민이 총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짚는 걸 보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정호 공동대표는 정부와 교회가 방역 지침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오랜 시간 지속해왔던 전통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점심을 구내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구내에서 식사하는 부분들은 괜찮고 교회에서 먹는 거는 안 되고 또 일반 식당에서는 괜찮고 교회 구내 식당에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또 소그룹 모임도 아무래도 뭐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도 그 팀별 어떤 모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만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찝어서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건 탄압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발표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교회가 마치 감염병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우려가 큽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의 규제로 교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가장 우려하는 건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한국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모임과 식사 제공 등이 제한되면서 교회의 다양한 나눔 사역들 또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내려진 정부의 행정명령. 공적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을 규제하면서 교회가 감당하던 다양한 나눔 사역들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새벽 만나라는 사역을 통해 매일 새벽 수십 명의 청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성복중앙교회는 정부의 규제로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사역을 담당해온 김문진 목사는
정부의 규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피해들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임들이나 식사 부분들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하거나 저희 여러 다른 사역들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위축되고 실제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안전이나 거리두기는 지켜가면서 또 친구들이 계속 식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적실한 필요들이나 지원들이 되지 못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어떤 피해들은 분명히 좀 고스란히 지역이 좀 안고 갈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시한 소모임 금지는 기독교인 다음 세대 양성 또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라영환 예장합동 총회 교육개발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행정명령은 주일학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영환 원장은 이어 교회학교 모임의 축소로 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교회학교를 대신해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행정명령, 언택트라는 새로운 환경들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정말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건 맞는 것 같고요. 혼자서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집중력이 유지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또래 집단의 어떤 공감대나 나눌 수 있는 어떤 삶의 추억들이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심이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모님이 그 중심으로 좀 서야 되지 않나, 가정이 중심으로 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경험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는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가 있겠다. 교회들의 다양한 나눔 사역에 대한 이해 없이 급작스럽게 내려진 정부의 행정명령. 한국교회가 소모임 제한 등으로 기존 형식의 사역이 어려워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대한예술가장로회 합동 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가 기자들과 만나 세움이라는 주제로 시작될 차기 총회 방향성과 일정 등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 오인호 위원장은 제105회 총회가 총회장 후보인 송강석 목사의 정책들을 반영해 준비될 거라면서 총회는 한국교회 생태계가 황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세우는 데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9월 셋째 주로 진행될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총회를 1박 2일로 단축해 진행할 것이라면서 차후 상황에 따라서 3개의 플랜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는 교회에 대한 몰이에서 나온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써달라며 진평연과 복음법률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강화군이 강화대교 인근에 가칭 강화군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숭실통일아카데미가 오는 9월 7일 개강하는 2020년 숭실통일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네, 새롭게 발생하는 전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유래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야생동물들의 터전을 인간이 차지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접촉점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이 쉬워졌다는 건데요. 코로나19의 발생도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공회대학교 신익상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학계에서는 이미 많이 거론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유엔 공식 보고서는 보고서로 발표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정확하게는 유엔 산하의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랑 국제축산연구소가 함께 7월 7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뭐 짧게 말하면 팬데믹 예방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동물과 인간 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거냐, 이것에 관련된 보고서인 건데요. 이 보고서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최근 50년 동안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중에 약 75%, 그러니까 전염병 4개 중에 3개는 동물에게서 옮겨온 전염병, 이걸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렇게 동물에게서 옮겨온 전염병이 많아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했다는 점인데요. 그럼 어떻게 인류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느냐? 그건 인간이 공장식 대규모 농장과 축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물이 살 곳이 그래서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더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로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결국 인간이 야생동물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에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육류를 대량 소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이건 육류 산업과 관련되고 육류 산업은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산업 구조와 연관이 되고요. 그 산업 구조는 단지 인간이 전염병에 더 쉽게 노출이 되게 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물 다양성 문제가 생기게 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게 하고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 결과로 인한 피해는 사실 한 사회 내 취약층 그리고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고 개발이 잘 안 된 국가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사회 취약층을 구성하고 있는 흑인 쪽에서 사망률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 그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번 유엔 보고서도 말한 바 있듯이 현재 전 세계 저소득층 중에서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이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좀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지금과 같은 패턴이라면 새로운 전염병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경고도 했는데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인간의 과소비가 불러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소비를 뒷받침하는 산업 구조, 우리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리의 과소비 생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도 좀 산업 구조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히 이러한 인식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굉장히 역동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인간이 이걸 지켜나가야 하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비와 과소비를 뒷받침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걸 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잘 돌봐야 하고 조화와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하는 인식을 키워야 하고요. 이게 인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사회 정책과 개인의 삶의 양식에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과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교회의 어떤 연대운동 그런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연 생태계 파괴의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의 터전을 빼앗는 인간의 삶이 아닌 모든 자연을 창조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성숙함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성공회대 신익상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2박 3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비건 부장관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이번 방안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안의 성과는 뭐 A, B, C 학점 중에서 네. 그냥 B 학점 정도로 나갈 그렇습니까?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일단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다. 가장 큰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역시 닭 한 마리. 이분이 폴란드계 미국인인데 폴란드에서는 이 닭 수프 국물이 어렸을 때 이 소울푸드로 많이 먹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협상 대표로 서울에 올 때마다 광화문 포시즌 호텔 식당을, 근처에 예. 식당을 자주 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때문에. 아마 뭐 조리사를 미국 대사관으로 오히려 불러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리를 먹었다. 그 얘기가 이 뉴스에 화두에 오른다는 것은 다른 예. 성과가 뭐 크게 여의치 않았다. 일단은 지난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이제 한반도 상황을 이제 관리하려고 서울을 방문했는데 예. 이미 오기 전부터 최선희 부상, 권정근 미주국장이 만날 일 없다라고 이제 찬물을 사실은 끼얹었죠. 그래서 뭐 올 때 기대와는 달리 뭐 판문점에 가서 전격적으로 최선희 부상을 만나서 3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든가 그런 이제 아주 뭐 빅이벤트 시나리오가 혹시 전개됐나 하는 게 일부의 관측이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그런 빅이벤트 없이 정말 2박 3일의 단순 일정, 즉 뭐 청와대를 가서 여러 가지 뭐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하는 일정 정도로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갔습니다. 예. 비약점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남북 협력 지지에 대한 의사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 연락사무소 그 폭파 이후에 여권 일각에서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 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남북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냐는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된 것을 이제 워싱턴이 인지를 했죠. 예. 그래서 미국은 절대 남북 간의 협력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려한다, 지지한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서울을 다독거렸죠. 다독거리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데 있다라는 애둘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점도 좀 눈에 띄는데 최선희 부상하고 또 존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을 했어요. 두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 일단은 두 사람 다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세상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한다. 존 볼턴도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잘 안 될 거고 예. 어차피 파국이다라는 입장이고 최선희 부상 역시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보이거나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자꾸 뭐 미국의 입장을 비판만 하고 양보보다는 상대방의 항복을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사실은 부장관이 됐거든요. 예, 그 그렇죠. 전에 차관급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협상을 사실은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카운터파터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협상 대표가 나타나라. 나도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협상을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한 불만이죠. 사실은 부장관이 됐는데도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이제 볼턴의 회고록과 함께 이번에 싸잡아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선희 부상이 그 비건 부장관의 이제 카운터 파트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카운터 파트너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좀 그런 어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교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인신 공격적인 발언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죠. 네. 이제 사실 스티브 비건 입장에서는 차관에서 부장관으로 자기가 승진했으면 이제 자기도 마이크 폼페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최선희 부상은 자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뭐 직거래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구도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도 전권을 갖고 나왔으니 너도 전권을 갖고 나와라.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서 뭐 정상회담을 하든지 비핵화의 진전을 보이는 예. 이제 그런 일이 사실은 지난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좀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지금 이런 이제 외교적 제스처가 미국이 이제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어떤 획기적인 제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 중단의 책임을 오히려 이제 북한에 떠넘기려는 또 이런 의도가 있다.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양측이 지금 공놀이를 하고 있다는 예. 표현을 제가 쓸 서로 수밖에 떠넘기고 없는데 있다. 서로 예. 떠넘기기죠. 일단은 이제 스티브 비건이 와서 북한에 대한 애둘른 불만을 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할 수도 있고 안 할 예. 수도 있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을 언론 인터뷰 중에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주 장문의 또 담화를 발표를 그렇죠. 했죠. 그 담화는 제가 뭐 조금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렇게 양측이 11월 3일 미국 대선 전까지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또 각자 몸값을 지금 이제 올리는 양측의 이제 동상이몽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해서 사진 찍기용 3차 회담을 한들 무슨 표현이 이유가 있겠냐. 또 어차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이거 다 휴지 조각이 될 텐데 그래도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대로 이제는 예.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선에서 하면 이건 또 남는 장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뭐 지옥이라도 갈 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서 혹시라도 1%라도 플러스가 되면 뭐 볼튼의 표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8, 9, 10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죠. 예. 미국 11월 대선 전에 어느 후보가 깜짝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를 옥토버 10월에 깜짝 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일환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정상회담이 이게 공놀이 게임도 아니고 서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약간 게임이 좀 이렇게 삼류 드라마처럼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다소 걱정입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발언을 담화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다시 좀 언급이 된 것 같던데요. 예, 작년 12월 초에 나와서 저희가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했죠. 예.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었는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고요. 근데 이번 또 7월 삼복더위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장문의 담화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전반부 문장은 북미 정상회담 올해 없다. 그리고 뭐 필요 없다. 이제 아주 단호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했는데 후반부에 가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좀 달라서 여지를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뭐 할 수도 또 있다. 근데 조건이 비핵화 대 제재 완화가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 제재 완화다. 그러니까 몸값을 굉장히 높였고요. 이런 정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 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쇼를 봤는데 그거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데 그거 DVD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거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남김으로써 뭐 어떤 연애 편지를 갖고 뭐 썸을 탄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줄다리기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이제 이른바 밀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예. 그런 좀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3차 북미 회담 발언을 했습니다만 또 폼페이오 장관도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좀 어떻게 저는 보세요? 49%라고 봅니다. 49%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51%가 쪽이. 되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이게 2번 해봤거든요. 상대방의 이제 복심을 파악을 했습니다. 보관을. 그래서 이제 또 하면 사진 찍기용은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진짜 또 한 번 어디 동남아 국가에서 사진 찍기용 하면 아마 하기도 전에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겁니다. 그 수많은 전 세계 3천여 명의 프레스맨들이 오는데 그분들도 비행기 값 해서 오는데 한마디로 뭐 성과 있는 회담을 보도해야지. 그렇죠. 3-4번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정상회담이 희극
드라마로 전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냐에 관해서 지금 뭐 미국이 너무 급한 상황이죠. 매일 코로나가 6만에서 7만 명이 생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뭐 경제 위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사진 찍기용 이 행사가 미국 국내 정치 선거, 미국 대선은 국내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돌발 변수 볼턴이 아무리 뭐 예측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49%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북한 관련 소식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과 죽음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내놓는 과정일 겁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없이 안타까운데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지 매 순간 점검해야겠습니다. 지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